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고객 데이터 플랫폼 CDP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CDP가 요즘 정말 중요해졌죠. 흩어진 고객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뭔가 의미 있는 통찰력을 얻고 또 이걸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핵심이죠. 특히 오늘은 우리 회사에 딱 맞는 CDP를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킬까, 이 구체적인 전략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물류랑 운송산업,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 기업이죠. 글렉에서 제공한 CDP 구축 전략 가이드를 바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 CDP에 이렇게 주목해야 할까요? 그게 말이죠. 최근 연구 보면요. CDP 도입한 기업들 투자 회수 기간이 평균 8개월밖에 안 된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도 있어요. 8개월이요? 와,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2025년 현재 시장의 CDP 솔루션이 25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250개요? 그럼 선택지가 많은 만큼 이게 또 잘못 고를 위험도 크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택이 중요하죠. 네. 그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CDP를 찾고 또 활용하는 그 여정, 지금부터 저희랑 한번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성공적인 CDP 구축. 이걸 위해서는 좀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해요. 글렉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5단계 로드맵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도입 준비성 평가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2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1단계, 도입 준비성 평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CDP 하자 이게 아니라 현실을 먼저 딱 봐야 한다는 거군요. 뭐랄까 집 짓기 전에 땅부터 살펴보는 것처럼요.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점검해야 돼요?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우리 회사의 데이터 인프라 수준이 어떤지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들하고 CDP가 잘 연결될 수 있나? 데이터가 부서별로 이렇게 딱딱 막혀서 활용 못하는 그 데이터 사일로 현상은 없나? 데이터 사일로 고질적인 문제죠. 네. 그리고 지금 쓰는 기술 스택이랑 통합하는 데 문제는 없을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해요.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갖고 있는 거랑 그 데이터가 실제로 연결돼서 활용 가능한 상태인 거라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인프라 말고 그럼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도 좀 볼 게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죠.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또 어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이런 걸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런 기술적인 점검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이요? 그냥 고객 경험 개선하자 이런 막연한 거 말고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기술 도입이 그냥 기술로만 끝나지 않게끔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안에 고객 이찰률 15% 감소시키겠다던가 아니면 개인화 추천으로 평균 구매 금액 10%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요? 네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 우리 회사 전체 비즈니스 전략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성공 여부를 판단할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하죠. Key Performance Indicators. 이게 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KPI. 이 과정이 없으면 CDP 도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판단조차 어렵고 그냥 방향을 잃기 쉬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현황 파악이랑 명확한 목표 설정, 이 두 가지가 첫 단추를 잘 꿰는 비결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음 퍼즐 조각은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핵심 이해관계자 참여입니다. CDP는요, 절대 특정 부서 혼자서 성공시킬 수 없는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협력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특히 여러 부서의 데이터랑 요구사항이 막 얽혀 있을 텐데 어떤 부서들이 꼭 같이 해야 할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서 간의 우선순위 충돌하고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정말 현실적인 지적이세요. 그래서 더더욱 초기부터 관련 부서들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CDP를 제일 많이 쓸 마케팅 팀은 필수죠. 네, 마케팅팀. 고객 분석하고 캠페인 실행하는 주체니까요. 그리고 고객이랑 직접 만나는 그 접점 데이터, 이걸 가진 영업팀이랑 고객 서비스팀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분들의 CRM 데이터나 상담 기록 같은 게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새로운 판매 기회를 찾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마케팅, 영업, 서비스 외에 또 기술적인 측면이나 분석 쪽 참여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데이터에서 실제 비즈니스 통찰력을 뽑아내고 데이터 품질 관리를 책임질 데이터 분석팀, 그리고 또 기술적인 요구사항 정의하고 시스템 통합, 보안, 안정적인 운용, 이걸 책임질 IT 인프라팀, 이 팀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서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가이드에서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권장해요. 전담 코디네이터요? 네, 최고 마케팅 책임자 CMO나 프로젝트 매니저 PM 같은 역할이죠. 확실히 그런 단일 책임자가 있으면 부서 간의 이해관계 조율하고 프로젝트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겠네요. 여러 부서가 각자 강점을 발휘하면서 협력하는 것,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서 간 협업 강화라는 성공 전략이랑도 딱 이어지는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성공 전략인 부서 간 협업 강화가 바로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성 평가랑 협력 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이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관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단계 CDP 솔루션 선택 기준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250개가 넘는 선택지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보석을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까요? 정말 신중해야 하는 단계죠. 글랙 가이드에서는 5가지 핵심 평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입니다. 실시간 처리 능력. 고객 행동 변화에 바로바로 반응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요즘 고객들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수집되는 그 순간부터 분석을 거쳐서 실제 마케팅 활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장바구니에 물건 담았다가 결제 직전에 나가버렸어요. 네, 흔하죠. 그때 거의 지연 없이 바로 개인화된 할인 쿠폰이나 관련 상품 추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데이터의 다양성,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리하시네요. 두 번째는 유연한 데이터 통합 능력입니다. CRM 데이터, 웹앱 로그, IoT 기기 센서 데이터, 외부 광고 플랫폼 데이터, 심지어 자체 개발 시스템 API까지. 요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정말 많죠. 좋은 CDP는 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 소스를 얼마나 쉽게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특히 스키마리스라고 하는데요. 스키마리스요? 네, 미리 정해진 어떤 엄격한 데이터 구조 없이도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훨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뭐랄까, 모양이 다른 블록들도 쉽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자 같다고 할까요? 이해가 되네요. 세 번째 요소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기능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AI 머신러닝, AML 기능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걸 넘어서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고객 행동을 예측한다거나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 그룹을 자동으로 찾아낸다거나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턴을 감지한다거나 이런 AI 기반의 고급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강력한 기능들을 데이터 과학자 같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마케팅 담당자도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게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점이에요. 데이터 잘 모으고 분석하는 능력 외에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이나 규제 준수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확장성과 성능이에요. 비즈니스가 성장하면 데이터 양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10배, 100배 늘어도 성능 적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능 테스트 결과 같은 걸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정 준수입니다.
유럽의 GDPR이나 캘리포니아의 CCPA 같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 동의 관리, 데이터 익명화, 접근 권한 제어, 감사 추적 기능 이런 걸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성공 전략인 데이터 거버넌스 우선순위 설정, 즉 데이터 관리 정책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5가지 핵심 기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할 내용들이네요. 근데 CDP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이랑 요즘 주목받는 컴포저블 CDP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전통적인 CDP 또는 패키지형 CDP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데이터 수집부터 통합, 분석, 활성화까지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로 제공해요. 네. 비유하자면 가구부터 가전까지 모든 게 갖춰진 풀옵션 집 같은 거죠. 설치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고 특히 마케팅팀이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컴포저블 CDP는 어떻게 다른 거죠? 컴포저블 CDP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예를 들어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 같은 걸 그대로 활용합니다. 아까 그 비유를 이어가자면 기존 집의 튼튼한 기초랑 골격,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그대로 두고요. 주방이나 거실, 즉 CDP 기능만 필요에 맞게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를 CDP로 또 복제하거나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 중복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기업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현 속도도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 참고하는 자료에서는 하이터치를 컴포저블 CDP 분야의 선두주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회사의 기존 데이터 인프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럼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대표적인 CDP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시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어도비의 마케팅 솔루션하고 아주 긴밀하게 통합되는 어도비 리얼타임 CDP, 그리고 세일즈포스 생태계와의 강력한 연동성, 또 아인슈타인이라는 AI 기능이 특징인 세일즈포스 데이터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어도비, 세일즈포스,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네, 또 개발자 친화적이고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미리 많이 구축해 놓은 세그먼트, 방금 말씀드린 컴포저블 방식의 하이터치,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보안 기능이 뛰어난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 트레저 데이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름값이나 기능 목록만 볼 게 아니라 아까 말한 5가지 기준하고 우리 회사의 목표, 예산, 기술 역량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어요. 공급업체, 벤더랑 최종 계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물어봐야 한다 하는 질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랄까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종 점검 리스트 같은 거요? 네, 그 가이드에 나온 10가지 질문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좀 추려볼게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쓰고 있는 마케팅 도구랑 얼마나 쉽게 연동되나요? 데이터 수집부터 실제 활용까지 실시간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데이터 양이 10배 늘어도 성능이 유지되나요? 어떤 예측 분석 기능을 제공하나요? 데이터 암호화나 접근 제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비즈니스 관점이나 비용 문제도 중요하겠죠. 특히 그 총소유 비용,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같은 거요. 초기 도입 비용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예상 못한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구현, 유지 보수 다 포함해서 총 소유 비용 TCO가 얼마인가요?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 외에 숨겨진 비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또 GDPR 같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비전문가인 마케터도 쉽게 쓸 수 있나요? 도입 과정이나 그 이후의 기술 지원은 어떻게 제공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랑 비슷한 산업이나 규모의 고객 성공 사례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이는 길입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질문들이네요. 자, 이렇게 신중하게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 구현 계획 수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론이랑 현실은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성공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작게 시작하되 크게 생각하기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욕심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성공 확률도 높아요. 아,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네,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빠르게 검증하고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죠. 단계적인 접근 방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 게 일반적인가요? 보통 2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초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진행되는데요. 이때는 CDP 기본 설정하고 환경 구성을 마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연결된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고 마케팅 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객 그룹, 세그먼트라고 하죠. 이걸 몇 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단계에서 또 다른 성공 전략인 90일 내 첫 성과 도출 목표를 설정하면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첫 3개월 안에 작은 성공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2단계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본격적인 활용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케팅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1단계에서 만든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메시지나 캠페인을 실행하는 거죠.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A/B 테스트도 진행하고 초기 성과를 측정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성공적으로 밟아가려면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뭐 인력이나 자원 측면에서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매니저 1명, 데이터 연동이랑 시스템 구축을 담당할 데이터 엔지니어 2, 3명, 실제 캠페인을 기획하고 성과 분석할 마케팅 전문가 2, 3명, 그리고 기술 지원 및 인프라 관리를 위한 IT 지원 인력 1, 2명 정도가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물론 기업 규모나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달라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리소스를 투입하는 겁니다. 네, 체계적인 계획과 적절한 자원 배분, 필수적이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단계입니다. 성과 측정 및 최적화. 이렇게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CDP를 도입했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제대로 측정하고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게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성과 측정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첫째는 당연히 비즈니스 지표입니다. CDP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 싶었던 결과들이죠. 예를 들어 고객 1명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CAC,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 고객 1명이 평생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 가치, CLV,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웹사이트 방문자의 구매 전환율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고객 이탈률은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추적해야 합니다. 네, 비즈니스 성과 지표들. 그럼 이것 말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의 측정 지표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2번째는 운영 지표예요. CDP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예를 들어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속도가 빨라졌는지,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는지, 생성된 고객 세그먼트가 얼마나 정확한지,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간, 가동률이라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런 운영 지표 개선이 결국 비즈니스 지표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측정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의 시작이라는 거겠죠. 한번 구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스템이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매월 성과를 리뷰하고 분기별로 전략 방향을 재점검하고 CDP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그리고 팀원들의 CDP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중요합니다. 또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 문화나 업무 방식의 변화를 관리하는 것, 즉 변화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성공 전략인데요. CDP 공급업체, 벤더를 단순히 기술 제공자로만 보지 말고요. 장기적인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적 파트너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고객 데이터 플랫폼 CDP의 성공적인 선택부터 구현, 그리고 최적화까지의 여정을 정말 밀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기술 하나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객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동적으로 바꾸고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어내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2025년 현재 CDP 시장이 연간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더 이상 CDP 도입을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시사합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올바른 CDP를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이 결국 미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CDP를 어떻게 잘 선택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 말미에는 CDP를 활용한 구체적인 마케팅 자동화 방법이나 개인화 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CDP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고객에게 가장 먼저 어떤 새롭고 혁신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